아침에 머리가 무겁습니까?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후만 되면 멍해집니까? 이 증상을 3일 안에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자세만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밤 뇌를 썩히는 자세로 자고 있습니다. 한국 시니어 10명 중 9명이 이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는 30년간 수천 명의 뇌를 분석한 뇌건강 박사 김도현입니다. 똑같은 70대인데 어떤 분은 뇌가 40대처럼 깨끗하고 어떤 분은 90대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잠자는 자세였습니다. 오늘 이 3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30년을 바꿀 겁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뇌 검사를 해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답답해 하십니다. 멀쩡한데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그때 저는 단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잠잘 때 어떻게 누우시냐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편한 대로 눕는다고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편하다고 느끼는 그 자세가 사실은 뇌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우리 뇌는 밤에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씻어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글림프계라고 부르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세로 자면 이 청소 시스템이 멈춥니다. 노폐물이 뇌에 그대로 쌓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 노폐물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막을 수 있습니다. 3일만 올바른 자세로 주무시면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2주 후에는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한 달 후에는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수백 명이 증명해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놓치시면 앞으로도 매일 밤 뇌에 독을 싸는 잠을 주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이제껏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원 63세님이셨는데 제게 오시기 전까지 10년 넘게 불면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짓누르듯 무겁고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 검사를 여러 번 받으셨대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뇌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답답해 하셨습니다. 멀쩡한데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잘 때 어떻게 누우시냐고요. 그랬더니 평생 천장을 보고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편하다고 믿어왔다고 하시더군요.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뇌가 아니라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딱 2주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셔 보시라고요. 베개 하나 더 끼우고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 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겠냐고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더래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개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2주 뒤에 다시 뵀을 때는 얼굴 표정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집중력도 돌아왔다고 기뻐하셨어요. 단지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이게 바로 뇌 청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가 뇌 독소를 쌓고 어떤 자세가 청소를 돕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모르시면 오늘 밤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5가지 자세 분석을 놓치면 여러분은 오늘 밤에도 뇌에 독을 쌓으면서 주무시게 될 겁니다. 박종호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조정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잠자는 자세가 왜 뇌 건강과 직결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밤에 청소를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뇌척수액이라는 특별한 액체가 씻어냅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2015년부터 5년에 걸쳐 수백 명의 수면 자세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옆으로 누워 잘 때 뇌 청소 효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 무려 2.3배 이상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으로 누우면 뇌척수액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활발하게 순환합니다. 뇌의 구조상 옆 자세일 때 배수 통로가 가장 넓게 열립니다. 마치 배수구를 크게 열어놓은 것처럼 노폐물이 술술 빠져나가는 거죠.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평생 천장 보고 주무셨는데 60대 중반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대요.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집중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베개를 조금 낮추고 어깨가 편하게 기울어지는 상태로 잠들어 보시라고요.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습관이 바뀌는 게 쉽지 않죠. 팔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숨쉬기도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다시 뵀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침 피로가 크게 줄었고 낮에도 정신이 또렷하다고 하셨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졸렸던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옆 자세의 힘입니다. 단,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기울이면 어깨에 부담이 갑니다. 오십견이 있거나 회전근개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서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30분만 옆으로 누워 있다가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베개 높이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낮으면 어깨가 눌립니다. 베개를 어깨와 목 사이에 딱 맞게 조절하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향으로 가장 오래 주무시나요? 천장을 보고 자는 정자세는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편하다고 느끼시죠? 몸이 일직선이 되니까 뭔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 순환이 가장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국내 서울대 연구팀이 2019년에 수면 중 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잘 때 뇌척수액 흐름이 눈에 띄게 느려지는 패턴이 관찰됐어요. 뇌 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정체되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고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몇 년씩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이 점점 쌓여서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죠. 판단력도 나빠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선의 72세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셨는데 70세 넘어서부터 새벽마다 깼습니다.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웠고 아침엔 완전히 녹초가 되셨대요. 낮에는 멍하고 저녁엔 짜증이 났습니다.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바디필로우를 등 뒤에 두고 자보시라고요. 그러면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천장 쪽으로 돌아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해온 자세를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베개가 거슬리고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니 숙면 시간이 늘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셨대요.
낮에도 멍한 느낌이 사라지고 집중이 잘 됐습니다. 이게 자세 하나 바꾼 결과입니다. 단, 콧골이가 심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자세에서 옆자세로 바뀔 때 기도가 눌릴 수 있습니다. 콧골이가 더 심해지면 오히려 수면 질이 떨어지죠. 그럴 땐 베개 높이를 조절하거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새벽마다 자주 깨시나요? 오른쪽으로만 눕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른쪽이 더 편하다고 느끼십니다. 특히 오른손잡이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지죠. 하지만 소화기관 위치를 생각하면 오른쪽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위는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밤새 소화기관이 불편하면 숙면을 방해하죠. 국내 일부 연구에서도 오른쪽 기울임 자세가 소화 부담 증가 및 수면 질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우면 더 심합니다. 음식물이 역류하기 쉬워지거든요. 속이 쓰리고 답답해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제가 만난 이창호 70세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평생 오른쪽으로 눕는 습관이 강했는데 밤마다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짜증도 많이 났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적응됐습니다. 쿠션을 등 뒤에 두고 자세를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밤중에 속이 불편해서 깨는 일이 줄었고 아침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 트림도 줄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왼쪽 기울임을 기본으로 하되 밤중에 깨면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서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안정적입니다. 단, 속 쓰림이 심한 분들은 억지로 누우면 안 됩니다. 쿠션 높이를 조절하거나 상체를 약간 높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베개를 2개 겹쳐서 상체를 15도 정도 올리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누우면 속이 더 편안하신가요? 엎드려 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답답함을 덜 느낀다고 하시죠. 얼굴을 베개에 파묻으면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는 목과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해외 하버드 수면 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엎드린 자세에서 목 주변 압박이 크게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목이 한쪽으로 계속 꺾여 있으면 경추에 무리가 갑니다. 경추 한 번, 2번이 틀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 흐름도 방해받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두통도 자주 생깁니다. 장유림 65세님이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엎드려 자는 버릇이 있었는데 60대 중반부터 아침마다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목도 뻣뻣하고 어깨도 결렸어요. 두통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낮에 스트레칭으로 목 긴장을 미리 풀어두라고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옆으로 눕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얼굴을 베개에 묻지 않으니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한결 가벼워졌고 머리 무거운 느낌도 사라졌습니다. 두통도 줄었습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은 정말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특히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절대 엎드리면 안 됩니다. 디스크가 더 심하게 눌리면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팔저림이나 손떨림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목이 뻣뻣한 날 많지 않으신가요? 결론적으로 왼쪽으로 눕는 게 가장 좋습니다. 뇌 청소와 소화림프 순환이 모두 유리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옆으로 잘 때 청소 효율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왼쪽은 심장 위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심장이 왼쪽에 있으니까 혈액이 몸 전체로 퍼지기 쉬워집니다. 림프계도 활발하게 작동하죠. 림프는 노폐물을 운반하는 시스템인데 왼쪽으로 누우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제가 상담했던 강진우 69세님이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자세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하셨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로도 심했습니다. 하지만 2주 후 다시 뵀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맑음 정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감기도 덜 걸렸습니다. 왼쪽으로 눕는 연습을 하려면 베개를 몸쪽에 끼워 보세요. 자세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겁니다. 무릎 사이에도 베개를 하나 끼우면 더 편합니다.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허리 부담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단, 평소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각도를 너무 세게 주지 마세요. 서서히 적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오히려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어깨 쿠션을 사용하거나 낮은 베개로 시작하세요. 오늘 밤 왼쪽 자세로 한번 시도해 보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제 이런 기본 자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상 속에서 뇌 청소 효율을 올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잠들기 전 습관도 뇌 청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보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마치 한낮에 태양을 보는 것처럼 뇌가 착각합니다. 그러면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야 글림프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블루라이트 때문에 얕은 잠만 자게 되는 거죠. 요즘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메시지 확인하죠. 그게 습관이 되면 뇌가 쉴 틈이 없습니다. 자극이 계속 들어오니까 뇌가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화면 밝기를 줄여도 완전한 차단은 어렵습니다. 블루라이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써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고 자보세요. 침실에는 조명만 은은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오렌지색 조명이나 따뜻한 색 전구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처음엔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옆에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급한 연락이 오면 어쩌나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고 수면 질이 좋아집니다. 저도 이 방법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책 한 권만 가져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뇌가 이완됩니다. 눈도 편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요즘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자주 보시나요? 밤 늦은 식사도 큰 문제입니다. 소화기관이 밤새 일하면 뇌 청소 시간을 빼앗깁니다. 우리 몸은 하루 중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합니다. 소화에 에너지를 많이 쓰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밤 10시에 저녁을 먹고 11시에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은 계속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바쁩니다. 위산이 분비되고 장이 움직입니다. 그 시간에 뇌는 청소를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몸은 소화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생존에 직결되니까요. 결국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뇌에 쌓입니다. 이런 습관이 몇 년 지속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기억력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죠.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밤 늦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속이 쓰리고 잠을 설치게 되죠. 새벽에 속이 타는 것처럼 아픕니다. 그래서 권장합니다.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저녁 6시에 먹었으면 9시에 자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가벼운 간식 정도만 드세요. 바나나 1개나 요거트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거운 음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고기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은 소화 시간이 깁니다. 최소 4시간은 걸립니다. 저도 이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은 되도록 일찍 먹고 밤에는 물만 마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속도 편하고 입도 개운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신가요?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 긴장이 풀리지 않습니다. 몸이 긴장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00가지가 넘는 체내 효소 반응에 관여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기 때문이죠. 정제된 곡물에는 마그네슘이 거의 없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밤에 다리 경련도 자주 일어납니다. 잠결에 종아리가 당기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떨리거나 손가락이 경련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마그네슘을 보충하려면 아보카도나 호두를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소량 섭취하면 좋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나 호두 5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금치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습니다. 바나나에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가 불러서 불편합니다. 단, 과다 섭취는 조심하세요. 마그네슘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설사를 하거나 복통이 생깁니다. 영양제로 보충하실 때도 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남성 기준 350mg, 여성 기준 280mg 정도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 때 견과류를 챙겨 먹습니다. 호두 몇 알과 아몬드를 간식으로 먹으면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 평소에도 드시는 편인가요? 타트체리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타트체리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했죠. 이게 자연스럽게 분비되면 잠이 잘 옵니다. 타트체리 주스를 잠들기 30분 전에 한 잔 마시면 숙면 전환을 돕습니다. 시중에 파는 타트체리 주스를 사서 드셔도 되고 직접 갈아 드셔도 됩니다. 단 음료 형태는 양을 제한하세요. 당분이 많으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서 잠을 방해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다시 혈당이 떨어지면서 새벽에 깨게 됩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거나 직접 만드는 게 좋습니다. 타트체리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죠.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타트체리 주스를 마십니다. 잠들기 전에 마시면 확실히 잠이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개운합니다. 숙면을 취한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타트체리가 없으면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블루베리에도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체리보다는 효과가 약하지만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잠을 잘 오게 하시나요? 따뜻한 우유도 효과적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수면 유도 물질인 세로토닌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세로토닌이 충분하면 멜라토닌도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 몸도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차가운 우유보다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세요. 따뜻한 온도가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내리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체온이 내려갈 때 잠이 오는 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단, 유당 불편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면 밤에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땐 두유나 아몬드 우유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두유에도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칼슘도 풍부합니다. 아몬드 우유는 마그네슘까지 들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저는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마십니다. 꿀을 조금 타서 마시면 더 맛있습니다. 꿀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꿀은 간에 적당량의 당을 공급해서 밤새 혈당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중간에 깨는 일이 줄어듭니다. 새벽 3시나 4시에 깨는 분들은 혈당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떤 방법으로 잠들고 싶으신가요?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단계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자는 자세 하나가 뇌 속 노폐물 축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편하다고 믿어온 정자세나 오른쪽 자세가 사실은 뇌 청소를 가장 방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자면 뇌척 수액 순환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정체됩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 노폐물이 뇌세포를 손상시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오른쪽으로만 눕는 습관도 소화 부담을 키워서 숙면을 방해하죠. 밤새 속이 불편하고 아침에 더부룩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과 어깨를 압박해서 뇌로 가는 혈류를 막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서 결국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두통도 자주 생기고 목도 뻣뻣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자세가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매일 밤 독을 쌓으면서 자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눕는 습관은 뇌 청소 효율을 최대로 높여줍니다. 뇌척 수액이 활발하게 순환하면서 노폐물을 깨끗하게 배출합니다. 소화도 편해지고 림프 순환도 좋아집니다.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3일만 실천해도 아침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되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고 대화도 잘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수백 명이 이 방법으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박종원 63세님도, 박영수 68세님도, 강진우 69세님도 모두 자세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고 낮에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집중력도 돌아왔습니다. 가족들도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뇌 청소의 힘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면 뇌는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70대라도 80대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면 됩니다. 반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은 계속 쌓입니다. 뇌세포는 점점 손상됩니다. 몇 년 후에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생각나지 않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일도 생기죠. 가족 얼굴을 못 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듭니다. 간병 부담이 커지고 의료비도 많이 듭니다.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자세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베개 하나 더 끼우고 왼쪽으로 눕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베개가 거슬리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면 적응됩니다. 2주 후에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예전 자세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변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기분도 좋아지고 활력도 생깁니다. 저는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라고 한다면 왼쪽으로 눕는 자세를 고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개나 쿠션을 활용해서 자세가 무너지지 않게 만드세요. 무릎 사이에도 베개를 하나 끼우세요. 그러면 척추가 일직선을 유지하면서 허리도 편합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세요. 저녁 식사는 3시간 전에 마무리하세요.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잠들어야 뇌 청소가 잘 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호두나 아보카도를 간식으로 드세요. 근육이 이완되면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타트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를 잠들기 전에 마시세요.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면서 수면 전환을 돕습니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뇌는 달라집니다. 30일 후에 스스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맑음 정도가 다릅니다. 이름도 잘 기억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짜증도 줄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게 뇌 청소가 제대로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생활 속 숨은 습관들을 더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작은 실수들이 사실은 수면을 망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명 색깔부터 침실 온도, 습도, 심지어 잠옷 소재까지 모든 게 영향을 줍니다. 베개 높이는 몇 센티가 적당한지, 침대 매트리스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커튼은 안막이어야 하는지,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구독하시면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는 계속 좋은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잠버릇을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늘 밤은 꼭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세요. 3일만 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아침을 경험하실 겁니다.